자, 오늘 특별한도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오늘 이제 모래내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모래내 시장을 잘 아시는지를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다 복개가 된 도로예요. 저 위에서부터 지금 기린봉 자락에서 그 시냇물이 예전에 흘렀던 곳입니다. 자, 이제 모래내 시장을 여러분들 제가 잠깐 TMI를 하자면 전체 4대 시장이 있습니다. 남부시장이 있고 중앙시장이 있고 이 북부에 모래내 시장. 자, 한번 또 이동을 해보시죠. 자, 이제 모래내 시장 이 복개천을 따라서 쭉 걸어가다 보면 그 예전 KBS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 언덕이 있거든요. 전주천이 그쪽으로 흘렀다고 하고 남경강에서 배가 그쪽까지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뭐 믿거나 말거나. 오늘 이 모래내 시장에서 굳이 만나자고 했던 그 인물 누군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척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데 불편하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지만 제가 눈이 부시면 눈이 좀 좋지 않아서 양해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방송을 할 때는 예의 있게 선글라스를 벗겠습니다. 왜 이렇게 또 짜증이 나게 돼요? 지금 정감독 1시 35분이거든. 우리가 1시에 만나기로 했잖아요. 1시에 전에 와서 식사하고 세팅하고 1시에 만나서 시장을 좀 돌아보고 이런저런 인터뷰도 좀 준비하고 하려고 했는데 35분이 지나도록 오질 않고 있죠. 확 잘라버리든지 어떻게 다른 아나운서 구할 데 있나? 네, 지금 전주시 덕진구 모래내 시장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내 시장의 이 정확한 명칭이 모래내 알짜 시장이에요.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한 30년 넘게 모래내 시장이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모래내 알짜 시장이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시장으로 같이 들어가 볼게요. 오늘 특별한도 주인공이 이 시장의 물값 인심과 관련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와서 이분을 아시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누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인터뷰 3번이나 빠꾸 났거든요. 안녕하세요. 그냥 이분 누군지 아세요? 정동희 시장에. 사무실도 여기 앞에 있다고 하시던데. 아니 올해 대체하고 쉬었다가 올해 저 쉬었다가 이번에 되셨어요. 쉬었다가 이불을 뽑아줘갖고 대체하고. 아, 뽑아주셨어요? 제가 꼭 전해드릴게요. 뽑아줬지. 이분 모르시는 분이 전국에 없더라고요. 대선 후보기도 하고. 아유 근데 전주사람이. 시장분들이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번 우리가 도대체 민심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혹시 바라는 점 있으세요? 잘 살게 잘하는 해주면 되지 뭐다. 네. 나라만 잘 나라만 거시기 갖고서 잘 잘 살게 해주면 되지. 맞아요. 그게 최고지 뭐 지금 이렇게 시끌 때가 어디가 있어. 사장님이세요? 네. 저희 유튜브 촬영하고 있는데 그러세요? 이분 누군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세요?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 누구세요? 정동영 의원님. 아, 딩동댕 정답입니다. 둘이 끊고 이따 끝나고 와서 저희도 한 판 먹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좋으세요? 아 뭐든지 열정적. 열정. 잘생겼잖아. 목소리도 좋고. 네. 저 의원님 왜 시장 요새 안 오세요? 바쁘세요? 보고 싶어요. 우리 좀 꼭 와주세요. 얼굴 좀 보게요. 저희가 인터뷰를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번 까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희 유튜브거든요. 유튜버인데 혹시 이분 누군지 아세요? 청동용 그 어떻게 한 번에 알아보시네요? 청동용이 우리 네. 젊었을 때 네. 유무장관 넣으시고 화이팅! 청동용 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유튜브 찍고 있는데 꺼져버렸네. 이분 누군지 아세요? 누구 이름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정동영 국회의원. 딩동댕. 저희가 특별한도라는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이제 곧 이분을 만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시장 경제 민심이 어떤가 한번 좀 들어보려고 해요. 혹시 이분한테 하고 싶으신 말 있으세요? 정동영 의원님 힘내십시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금메달 양복점까지 와요. 오늘 와. 인터뷰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터뷰를 다 했으니까 오늘 특별한도 촬영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선배님! 히히낙낙 하고 계시네요. 도착을 했습니다. 더워. 먼저 와 있었던 거야? 저는 진작 도착해서 몇 시 왔는데? 난 지금 1시부터 와서 지금 찍고 있었는데? 전 12시부터 와가지고 찍고 있었어요. 시장 한 바퀴 돌고. 여기 계속 사장 앉아 이야기- 있으셨던 거예요? 사장이 이야기를 했어야지. 진짜 잔소리해가지고 못 해먹겠네.
야, 그래도 다행이다. 먼저 왔으니까. 밥은 먹었어? 아니 밥 먹고 오지 말라면서요. 먹었으면 뭐라 걸리고 있지. 저희가 오늘 2시 반에 촬영이 있는데 맛있게 먹어야 된다고 밥 먹고 오지 말라고 해서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안 와요? 이 숟가락을 내가 놔드릴까? 아이고 예. 좀 드셨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기 모래내 시장에서 제일 맛집 네. 가운데 네, 하나에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예. 세팅해 주신 거예요? 예. 이런 깨끗이 닦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영광이 저희가 프로그램 이름이 특별한 도거든요. 약간 특별한 도. 자치도. 네 맞습니다. 특별한 전라북도 해가지고 이제 특별자치도 맞춰가지고 좀 구상을 해보는 거예요. 좀 특별한 이야기를 네. 찾아가지고 특별한 분들과 특별한 장소에서 좀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그런 건데요. 저희 SKBTV 전주방송 유튜브 특별한 도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SK 브로드밴드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네. 박원기 기자님도 굉장히 빨리 오는 스타일이신데 예. 정말 시간 공간님이 엄청 대단하신 것 같아요. 시간과 관련해서는 네. 전에 YS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항상 모든 시간 약속에 10분 전에 말했어요. 상대방이 되게 미안하죠. 그만. 어떻게 그럼 오늘 저 순대국밥. 네, 순대국밥 2개 하고 머리국밥 하나 아? 시킬라 해요. 아, 그래요? 큰일이네요. 순대국밥 3개 시켰는데. 맞죠? 들어오면서 시키셨잖아요. 뭐 괜찮아요. 머리국밥이신가요? 아니요. 뭐. 피순대 좋아하세요? 예. 저는 그래서 모든 순대로 시켰습니다. 예. 아니, 그걸 누가 다 먹는다고. 혹시 매운 거 좋아하시나요? 예. 그리고 그 청양고추. 청양고추? 아, 이 집에 아까 고추를 잠깐 지나가다가 먹었는데 너무 매워가지고 지나가다 고추를 왜 먹어요? 제가 아침부터 굶었어요, 여기서 먹으려고. 그래서 당 떨어지고 하니까 그때 된장국도 굉장히 맛있고요. 당뇨 있어 저런 사람이? 아니, 당 떨어지니까. 당 먹는 게 아니야. 남들은 그래서 이제 막걸리라도 한 잔 내가 먹게 좀 해줘라. 내가 음주방송이 약간 치질이다 했더니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절대 안 되죠. 저랑 방송할 때는 음주방송 절대 안 된다 그랬더니 조만간 너 잘려.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평소에 술을 약주는 많이 안 하시죠? 네, 뭐 한두 잔. 그럼 기자 생활 하실 때도 그때는 많이 먹었어요. 그때 정말 술이 정말 괴로웠어요. 잘 받진 않는데 술 그 한껏 많이 드실 때 했어요. 주량이 얼마나 되셨던 거예요? 그때는 뭐 소주 한 병 반 정도, 한 병 정도 먹는데 요즘은 뭐 소주 한두 잔. 한두 잔. 보통 옛날 정치인분들은 정치는 보통 밤에 술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들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정치는 밥이에요. 밥 먹는 게 정치고 밥 먹는 정치를 통해서 밥을 만들어내는 거. 국민들이 먹을 밥을 만들어내는 게 명함 정치잖아요. 대족이십니다, 역시. 그나저나 왜 이렇게 밥이 안 오죠? 배고프시죠? 혹시 저희가 장소를 좀 이렇게 어디를 갈까 여쭤봤을 때 모래내 시장 여기 순대국밥집 좀 택하신 이유 있으신가요? 여기를 제일 자주 오는 단골이고 여기 사장님이 후원의 부회장님이요. 아, 저희 유튜브에서 후원의 당연히 여기 와야죠 그럼. 후원의 계좌를 얘기해 주셔도 돼요. 저희가 자막으로 내보내드립니다. 저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해요. 덕진구의 복팡, 민심이 모이는 곳 모래내 시장. 사장님! 요새 건강은 좋으시요? 네. 눈 안 아프고? 네. 괜찮아요? 네. 네. 젊어지셨네. 아이고. 순대국 주세요. 순대국. 순대국 맛있게 해주세요. 아우,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못살아. 배고파가지고. 네, 역시 맛있는 거 빨리 드리고 싶으시죠? 부모님 건강하시고 정말 우리 집을 많이 응해줘서 감사하시고 아이고. 항시 건강하세요. 아, 우리 정 사장님 덕분에. 잘 먹겠습니다. 네. 오늘 화장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들은 가장 큰 명언이 마이크를 찼으면 말을 하라라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순대국밥 먹으면 피순대 아니고 당면 순대 들어있는데 왜 순대국밥이라고 하는 데도 있잖아요. 좋아하세요? 좋아하지? 네, 좋아하시는군요. 시장하시니까 일단 드시는 걸로.
맛있어서 다 먹어야 되는데 빨리. 네, 얼른 드세요. 원래 이렇게 다 먹는 컨셉은 아니었죠. 네. 맞아요. 아니 다 드셔도 됩니다. 프로그램 이름을 특별한 식사로 바꾸죠. 다음 이제 질문. 이쪽 모래내 시장은 의원님 학교 다니실 때도 가깝잖아요. 전구하고 전주초등학교 들어가셨죠. 네. 그때 기억에는 여기 어땠어요? 굉장히 낙후한 동네 중에 하나죠. 저기 이호동, 금암동, 진북동의 삼각지거든요. 이거 일제시대에 철도 분기점을 반대하면서 그러면서 교통의 오지, 교통의 맹지가 되면서 내리막길을 높였어요. 결정적이었어요. 우리 의원님께서 지금 의원 되시기 전부터 저희 사주팔자에 됐을 때부터 강력하게 네. 주장하셨던 게 전주, 완주 통합이거든요. 왜 그렇게 반대를 한다고 그러십니까? 여기서? 우선 반대하는 분들 입장을 이해하고 들어가야죠. 왜 반대하는가 들어볼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타당한 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이 잘못된 정보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혐오 시설만 들어온다. 이런 건 잘못된 정보죠. 그리고 이제 바로잡고 정당한 판단을 하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건데, 결정은 전주 시민이 하는 게 아니라 완주 국민이 하거든요. 완주 국민이 길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냉정하게 통합된 미래는 어떤 거고 분리해서 계속하는 것은 어떤 미래가 있는 건지 그걸 비교할 수 있게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토론이 필요하죠. 근데 한 가지만 얘기하면 청주를 보라. 우리 어렸을 때 청주는 우리의 반도 안 되는 도시였어요. 지금 우리가 청주를 따라갈 수 없는 지경이 돼버렸어요. 딱 10년 세월이 대한민국의 중심축이 형성이 됐어요. 좀 더 통 크게 넓게 보고 통 크게 좀 길게 보고 통 크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말씀입니다.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뭘 또 이야기하냐면 자꾸 지방자치를 이야기하면서 행정과 정치와 그 정치적인 통합을 하는 거는 약간 이율배반적인 것 아니냐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시와 농촌, 군이 따로따로 있다가 합쳐진 것이 92개. 근데 전체가 94개거든요. 94개 중에 92개가 합쳐졌어요. 그 안 합친 2개가 완주군과 전주시예요. 어떻게 보면 상장 줘야죠. 고집스럽게 이렇게 지켜간 거에 대해서. 근데 그 결과는 뭐냐? 내리막길로 질주했다는 거예요. 전주, 완주가 합쳐지게 되면요. 인구는 뭐 합쳐도 한 80만, 70만, 80만이지만 덩치로는 서울, 부산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즈로 일단 기회가 무한정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는 투자, 기업, 인재 90%는 지금의 완주 지역에 쏟아집니다. 결과적으로 혜택은 완주에 가는 거예요. 저는 전주 시민이지만 전주 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라북도가 너무 안타까워요. 전라북도가 솔직히 말해 불쌍해요. 왜냐? 아까 국세 얘기했지만 국세청이 걷어들이는 세금이 100이라고 치면 전라북도가 100원 중에 0.8원이에요. 1%가 안 돼요. 그 경제 세금만큼 경제력을 대변하는 지표가 없잖아요. 이거 탈출해야 되잖아요. 꼴찌 탈출. 문제는 기득권입니다. 누구의 기득권이냐? 자리를 가진 사람들의 기득권이에요. 내 자리가 권력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 그 자리. 다 없어질 건가?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 군의원들 그다음에 거기 출신 도의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 어떻게 그 기득권을 보장을 해주면서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그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충분히 기회를 주고, 특히 전주, 완주, 전라북도 사회는 관력, 공무원 사회 인기가 세요. 그래서 완주군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들,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되죠. 그분들에게 오히려 더 기회가 주어지고 더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여론을 선도하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결국에 그거네요. 통합을 위한 첫 단추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전주 안주에 통합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이 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도 여론의 어떤 나팔수 역할을 하는 그들을 나한테 손해가 가면 절대 찬성 안 절대 하지 하죠.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서 종합 선물 세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면 얼마든지 전주 안주 문제가 아니라 전라북도를 끌어올릴 수가 있다. 중심이 돼서. 저는 완주 국민들, 전주 시민들 다 애향심, 애도심, 전북에 대해서 짠한 마음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제가 할 일은 이제 그 분들에게 좀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그리고 균형과 조화를 이룬 그런 합의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통합이라는 딱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약간 뭔가 지역이 작고 새가 작은 쪽이 먹힌 자라는 느낌이 사실 지울 수는 없잖아요. 불과 89년 전에는 그냥 전주부였어요. 전주. 근데 일제가 총독부가 나누면서. 이걸 뗐단 말이에요. 어? 일제 식민 통치 총독부가 그렇게 나눠놓은 거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잘못 선전되고 있는 뭐 세금 폭탄이 세금 폭탄이 내 땅값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던 게 200원으로 올라가면 그만큼 재산 그렇죠. 이 토지에 대한 부담은 크겠지만 그보다는 재산 가치가 2배가 됐는데 그게 더 큰 거죠. 예를 들면 또 복지가 혜택이 줄어든다. 합치게 되면 보통 교부세라고 해서 막 10년에 걸쳐서 한 5천억, 6천억 이 돈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과거에 이제 통합 사례 보면 그 돈 100% 다 완주에 투자하면 그런 우려도 없앨 수 있고.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는 약간 로컬을 광역화시키는 그런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 예전에 이제 대선 후보도 하셨었고 그리고 또 더 큰 게 있어요. 항상 몽골 기병론 예전에 한번 사주팔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그 비전이 계속 크게 갖고 계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정치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비전이죠. 비전. 사실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다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올라선 건 지도자의 비전이 적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중 후보가 당선자가 됐을 때 제일 먼저 만난 외국 손님이 손마사요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었어요. 제가 당시 김대중 후보의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옆에서 들었어요. 그 IMF 위기 속에서 굉장히 뭐 아주 긴박한 하루하루가 부도를 막기 위해서 그런 속에서 이제 외국 손님을 만났는데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산업화에서 뒤졌는데 정보화에서 앞서가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까? 했습니다. 멋있잖아요? 네.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네. 이게 통찰, 비전이거든요. 그때 이제 핵심적인 거 뭐예요? 컴퓨터를 잘 쓰는 국민이 돼야 정보화에서 앞서갈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잘 쓰는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을 하십시오. 이런 이제 조언을 했거든요. 결국 인터넷 강화겠죠. 그래서 와이파이가 안 그래서 터진 데가 문재인 없잖아요. 대통령의 두 가지 업적이 하나는 햇볕 정책이고 하나는 IT 코리아. 인터넷 속도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 네.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IT 강국이 되면서 이게 선진국으로 올라서는 발판이 된 거잖아요. 자, 그럼 전주, 완주, 전라북도에서 미래를 보면 뭐예요? 일단은 통합으로 가야 힘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야 미래를 보는 것도 더 그만큼의 그렇죠.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은 이제 어쨌든 완주 국민들의 생각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말씀도 해주셨으니까 그분들과의 뭔가 대화 이런 소통, 토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네요. 예. 근데 응해줘야지 하지. 안호영 의원님과 수시로 만나서 토론하고 있고 또 유희태 군수님과도 소통하고 있고 언론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렇죠. 핵심은 충청북도가 청주청원 통합을 이루는 데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당시 지사가 팔을 걷어붙인 거고 언론이 일제히 양비론에서 벗어나서 통합이 살 길이다 이렇게 도민 여론을 이끈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좀 전북 언론에 대해서 조금 유감을 표시하면 네. 아직도 균형입니다. 이 말도 옳고 이 말도 옳고. 그렇죠. 예? 근데 언론이 사실은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하지만 지역을 위해서 아까 얘기한 통찰력, 비전 이런 차원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그 역할도 언론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죠. 그러니까 너무나 여기는 객관적 중립, 기계적 중립
여기에만 틀이박혀. 그거는 제가 몸보신의 한 형태라고 보거든요. 누군가한테 욕먹고 싶지 않은, 약간 미움받고 싶지 않은? 미움받고 싶지 않은. 그래서 의원님께도 이게 또 이렇게 파편화되네요. 전국 언론을 떠나서 이 지역 언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저 솔직히 이제 지역신문 생활도 해봤는데 너무나 그 박한 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 그 전라북도의 자랑은 신문사가 많다는 거예요. 그 자랑인가요? 자랑인 측면도 있고 이게 이제 모아서 힘을 내면 한 방향으로 가면 큰 힘이 날 수 있는데 이럴 때 이런 전라북도를 어떻게 하면 꼴찌에서 탈출시킬 것인가 대도약할 것인가 이럴 때 좀 한 방향으로 힘을 좀 모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번 제자리로 돌아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통합 얘기를 하면 제가 원주 전주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어디가 맞다 옳다는 할 수는 없지만 밖에서 보는 눈도 있잖아요. 저기는 왜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은 진짜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속 시원하게 말하지 못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뭐 기득권, 내 자리 싸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려는 건가?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 언론도 예전에 뭐 동학과 관련해서도 많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의원님께서. 그때 당시에 아전이나 조병학 같은 기득권이 이 지역 언론들에도 분명히 있다. 역할이 분명히 있다.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게 아까처럼 힘을 모아서 발휘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아전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지역 언론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를 자학할 필요는 없어요. 아주 자랑스러운 전통과 정신을 갖고 있어요. 동학이 뭐 어디 함경도에서 일어났습니까? 경상도에서 맞아요. 일어났습니까? 전라북도잖아요. 그때는 물론 전라도였어요. 전라도. 또 태조 이성계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전주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한국적인, 가장 조선적인 고향이 전라북도라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몸을 일으켜서 마침 또 세상이 산업화로 갔다가 정보화를 넘어서 이제 AI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요. 우리의 일자리와 이 세상 삶의 모든 것이 이제 기계에 전에는 팔다리의 힘만 기계의 힘을 빌었는데 이제 머리의 힘까지 기계가 대신하게 되는 세상이란 말이죠. 전체적으로 경제 사회 구조가 바뀝니다. 이 전환의 기회에 전라북도 올라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고정관념을 떨쳐버려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고정관념을 떨치는 게. 자, 그러면 이제 뭐 시간도 돼서 네. 뭐 이제 끝으로 무슨 시간이 되었나요? 벌써 시간이 아직 됐어요. 본론이 안 들어갔는데 네네네. 아직 본론도 안 들어갔어.